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 촬영하기 전에 각자의 어떤 소개나 포부를 좀 말씀을 나누어서 조금 더 분위기를 편안해질 것 같고요. 저는 일방적으로 강의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궁금해하고 뭔가 새로의 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드리고 소통하는 강의를 하고 때로는 질문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할 거고 랜드프로에서 지금 경매 투자 전문가 스파르타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홈페이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참석하고 계신 곳은 기초반. 근데 기초반도 있고 기본반도 있어요. 또 심화반도 있고 오후에는 실전반이 또 개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기본반은 살짝 중급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보다는 아예 정말 경매나 물론 공인중개사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동산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방향을 만들자 해서 이 강좌를 개설을 했고, 그래서 제목이 생초보를 위한 부동산 경매예요. 물론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민법도 하셨고 학개론도 하셨고 많이 지식이 있으시겠지만 저랑 같이 하나하나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소개도 좀 해야겠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필을 좀 들었는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랜드프로에서 경매 투자 전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현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부동산 자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자산 플러스 부동산 자산. 그래서 일반 금융권이라든지 중개법원에서도 경매 투자나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자문을 좀 하고 있고, 이제 경매 인구가 특히 은퇴 앞두신 분들, 지자체,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좀 뭔가 인사이트를 좀 부탁을 드린다 해서 또 학교라든지 지자체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근데 오늘 특징이 서울 말고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더군다나 토요일 날 아침 시간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제가 한 20초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각자가 해당이 되는 개수를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끝났습니까? 자, 7개 이상 살짝 거수 좀 해주세요. 7개 이상. 7개 이상. 안 계세요? 오케이. 우리 생초보반이니까. 오케이. 5개 이상.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거 아니시죠? 네. 네, 3개 이상. 오케이. 그러면 안 드신 분은 미만인 걸로. 오케이. 오늘 타이틀에 맞게 정말 제일 잘 오셨어요. 네. 천천히 저랑 같이 어렵지 않게. 경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한 90%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셀프 입찰도 가능해요. 그쵸?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커리큘럼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어떤 분들은 경매 따로 부동산 따로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쵸? 뭐가 달라요? 경매하고 매매하고 제일 다른 거. 가격도 다를 거고. 또 뭐가 달라요? 어디에서 넘어간 거잖아요. 저당권. 그렇죠. 권리 관계 때문에 나온 거죠. 예. 또 다른 게 있다면 지금 이제 뭐 쌍문동이든 사당이든 또는 뭐 반포든 각종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있는데 그 사무소에 가게 되면 일단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부터 브리핑을 하시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신뢰 관계가 잘 되면 공동중개망을 통해서 또 거래를 하는데, 경매권은 전국이 다 동시 오픈이에요. 그래서 서울 분들이 제주도 토지 입찰하러 가고, 강릉에 어떤 뭐 아파트, 신규 아파트 나온 것도 입찰하러 가시고, 거꾸로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서울의 중앙지법에 가셨을 때 여러분 상당수의 경쟁자들은 부산, 대구 분들이세요. 또 그분들은 재테크에 대한 촉들이 또 남다르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전국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다 오픈되어 있다. 정보가 오픈되어 있다. 이게 상당히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 항상 강의 기초반이든 기본반이든 첫 번째 시간에는 경매하고 부동산하고의 연관성을 계속 내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일단 경매의 초보 핵심 다지기이지만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 이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 경매 내가 말은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채권자 채무자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생활 속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마지막 오늘 3강 때는 그러면 첫 스타트는 뭐예요? 물건을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몰라 아직. 그런 분들이 많아. 심지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예, 통장 잔고만 제 가용 자금이 아니죠. 지금 제가 어떤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내가 다른 데에서 돌리고 있던 금액들을 회수를 해서 투자 자금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지역 또는 어떤 종류의 물건 또 내가 가진 자금 안에서 어떤 우량 물건을 갖는 게 좋을 것인가. 오늘 파트가 그 세 부분이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공부를 하셔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 사실 권리 분석이거든요. 왜? 권리에 대한 하자 때문에 경매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권리 분석만 클리어하게 끝나면 이제는 경매 물건이 아니라 매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매물을 싸게만 사면 돼요. 그죠? 그 차이점. 그런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들은 이제 매물화가 된 이 물건을 내가 얼마나 이 물건 자체에 메리트가 있을 것인지, 그렇죠? 월 수익률은 얼마가 나올 것이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매각하면 어느 정도의 시세차익이 날 것인지 이거는 일반 부동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투자 상담하면서 물건 분석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공적 장부, 뭐 등기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부터 쭉 열람해보면서 물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임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동산 볼 때. 현장 조사하는 방법. 또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명도예요. 내 건데 물건은. 일반 매매에서는 내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면 동시이행으로 해서 방 빼주고 이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경매는 내가 잔금을 냈어. 근데 내 집에 남이 살아. 그렇죠? 상당수는 불법으로. 왜? 내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을 처음 하시는 분이든 경매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든 어떤 투자 물건을 고르는 게 좋을지 일단 아파트와 빌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 이때는 주택에 대해서 계속 규제가 들어가죠. 지금 금리도 올라가면서 대출 규제도 많아지고 지역별로 차등화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입지에 오르신 분들은 상가하고 토지에 눈을 돌려요. 그래서 상가 경매, 토지 경매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여기서는 아파트하고 빌라만 봤지만 아파트 빌라 말고도 무수한 종류가 다 있어요. 심지어 선박도 있고요. 차량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토지까지 최근에 어떤 트렌드로 낙찰을 받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 파이널일 거예요. 물건을 몇 개 잡아서 입찰표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법원 투어를 한번 할 겁니다. 그렇죠? 투어를 해서 아마 그 오전에 주중 오전이잖아요. 토요일 날 오전은 안 되니까. 그렇죠? 주중 오전에 한번 날짜를 잡아서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실제 법원 투어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런 시간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 이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좀 해볼 거예요. 부동산 아마 거래는 많이 해보셨을 텐데 경매 입찰을 해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입찰 안 계신가요? 법원은 많이들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자 제목이 막막한 부동산 투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고 써놨어요.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 요걸 한번 제가 구조화를 해봤어요. 일단 어떤 아이템에 투자할 건지가 중요해요. 제일 많이 첫 투자한 상품이 뭐일 것 같아요? 아파트예요. 왜 그래요? 왜 아파트로 들어가죠? 쉽죠. 뭐가 쉽다는 거죠? 권리분석도 쉽고 많아요. 아파트를 입찰하시는 이유가 접하기도 쉽고 정보도 오픈되어 있고 또 황금성도 굉장히 좋고 그 얘기를 세 번째 시간에 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파트 외에도 아파트, 다세대, 뭐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굉장히 많아요.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시고 노하우가 생기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요. 단위가 좀 커지죠? 그리고 더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더 분석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
몇 년 고생해요? 그렇죠? 많죠? 경험 있으신 분들 많아요. 예. 이렇게 첫 시간에는 항상 자기소개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강생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남의 말 안 믿고 내가 스스로 한번 촉을 쌓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5억, 10억씩 실패하세요. 잘못 들어가시면. 잘 들어가셔야 되는데. 토지는 어떨까요? 토지도 그래요. 토지는. 토지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아니, 그 어떤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면 토지에 대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야 되고 또는 그 토지에 대해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과라든지 개발 관련된 공무원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옆 동에 사는 누구누구 어머니, 그죠? 또 이제 막 개업하신 공인중개사 분들,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옆집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그분들의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전문가가 필요하고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가 과정이 따로 있고 토지 과정이 따로 있다는 거는 그만큼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배웠다라고 한다면 어느 수준이 돼야 되냐면 토지 무슨 리 몇 번지 하면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가치를 판단하셔야 돼. 심지어 나아가서 미래 가치도 판단하셔야 돼. 근데 그걸 보고 블로그 보고 이렇게 좋대요. 여기 뭐 여기 생기고 여기 개발을 하고 이것만 다 듣지 마시라고. 왜? 모든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아직 모르잖아.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모르고 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심지어 변경될 수도 있고 스탑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번만 알아도 판단하셔야 돼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경매 입찰하시려면 그 부분들을 다 알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토지 전문 공인중개사 분이나 토지 전문가를 아셔야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부동산 투자 시 결정해야 될 것. 지금 어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와 있죠.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럼. 제일 흔한 방법이 가까운 공인중개사 방문해서 상담해보고 하는 게 일반 매매죠. 또는 신규로 분양하는데 청약해가지고 하는 법.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경매 배우려고. 왜? 싸게 취득하려고. 그렇죠? 이왕이면. 그러면 싸게 취득하면 나중에 언제 팔든 간에 2억에 산 사람보다 1억 8천에 산 사람, 1억 5천 산 사람은 더 시세 차익이 더 커지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처음 단계에서 이미 시세 차익을 한번 봤죠. 그 다음에 그 가격으로 중간중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월세를 받아. 월세의 수익률도 올라가죠. 경매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공매도 들어봤어요? 경매랑 공매랑 시스템은 유사해요. 집행되는 법이 다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경매를 배우고 하면 공매는 뭐 한 경매를 배웠으면 공매는 한 10% 5%만 아시면 돼요. 그럼 오케이. 그럼 경매로 싸게 사자. 그리고 일단은 첫 경험이니까 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하자. 그럼 더 정해야 될 게 또 있어. 이거 말고도. 뭘 정할까요? 우리 투자 왜 하려고 하죠? 그렇죠. 좀 이제 좀 속되게 얘기하면 돈 벌려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좀 전에 한번 힌트를 드렸는데 시세 차익을 바라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내가 5억에 샀어. 이거 나중에 하게 되면 이거 한 3년만 가도 2억은 올라갈 거야. 그런 물건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물건은 지금 내가 당장 실투자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와. 그건 월세 수입이죠. 그렇죠? 요 두 가지를 보통은 다 갖고 싶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갖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개발이익까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개발이익. 그렇죠? 토지 매입해서 거기에 괜찮은 물건 지어서 임대 맞추고 자기도 제일 위에 살 수도 있고 이러면서 짓는 순간 이미 그 개발 가치로 2, 3억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어떤 다가구 건물을 시장에서 매입을 하는 것보다 토지 매입해서 건축비 들고 물론 좀 머리는 아프겠죠. 시간도 걸릴 거고 한 6개월에서 뭐 8, 9개월까지. 근데 그거 해서 2, 3억이 남아. 이분들은 더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있는 거고 시행사들이 있는 거고 대규모 아파트 시행사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이니까 일단 요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경매하는데 요 세 가지만 정하면 끝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좀 전에도 이제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각 정부 부처 지자체에서 나오는데 요 정책에 대한 트렌드도 아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무엇에 투자할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투자할 것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될 거고 항상 부동산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세금들이 발생을 하죠. 자, 보통 3단계라고 하잖아요. 먼저 살 때 뭐 발생해요?
취득세 발생하죠? 거기에 따른 또 부가세도 있겠지만 그러면 보유할 때는 갖고 있을 때는 또 나오는 거 있나요? 그렇죠. 종부세도 나오죠. 더 이상 되는 부분에 한해서 그다음에 내가 팔려고 해. 그럼 뭐 나오죠? 양도소득세. 항상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곳에 국가가 서 있어요. 같이 하자. 그렇죠?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알아야 지금 그 8회 대책 이후로 계속 건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역별로. 이 부분도 알아야 어디에 투자를 할까가 연결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죠? 부동산이.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심리. 그 학습효과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부동산 혹시 지금 현업을 하시는 분은 없으신 거죠? 또는 그 중개보조원 실장님, 부장님 없으신 거죠? 8회 대책 나오고 시장이 얼었었잖아요. 관망 추세고 안 내놓고 매수하려고 해도 안 나오고 경매도 그랬어요. 8회 대책 나오기 전에 경매 시장이 뜨거웠어요.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핫했어요. 감정가가 3억이면 3억 이상 되는 게 거의 태반이야. 그렇게 뜨겁다 보니까 그 세금에 대한 또는 정책에 대한 규제가 8회 대책으로 묶여지면서 경매 시장이 한 달 동안 쫙 얼었어요. 100%가 넘는 그 낙찰가율이 91%까지 떨어졌어요. 10%가. 근데 학습효과 때문에 9월, 10월 올라오면서 다시 쭉쭉 올라왔고 지금 1월 달 통계에 104% 나왔어요.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해서 104%. 감정가가 5억이었는데 낙찰이 5억 5천에 된다는 얘기예요. 5억 4천. 근데 그분들이 손해보고 산 건 아니겠죠. 왜? 감정가하고 시세하고는 이미 달라져 있으니까.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 법원에서도 200명, 300명 정도 모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심리에 흔들려요. 분명히 내가 전날까지 여기는 내가 시세 차익 월세 수입 계산하니까 딱 3억 5천 3백을 써야 돼. 근데 갔더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은근 이렇게 들리는 얘기 보니까 왠지 내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심리가 흔들려.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올렸어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만 한번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얼마죠?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아시죠?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금 6억 3천을 해요. 평균을 한번 따져볼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핫한 경매 시장이에요. 지난 1월 통계로 아까 제가 104% 찍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 지금 7월 달, 작년 7월 달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수준이었는데 100%가 넘게. 그런데 8위가 나오고서 딱 8월 한 달 91%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이 정도로 떨어졌었는데 요 서울 아파트에 내가 6억 3천에 어떤 아파트가 지금 이게 현 시세라고 할게요. 그런데 법원에서 감정을 하게 될 때는 이거보다 한 6개월, 8개월 전에 해요. 그러면 대부분은 요 금액보다는 더 낮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6억이라고 할게요. 6억. 서울 아파트가 핫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그 전에 나는 예를 들어서 6억 1천만 원을 아파트가 핫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6억 1천만 원을 쓰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심리가 흔들려. 아파트 같은 게 많은 경우에는 50명씩 와요. 와요. 그럼 훅 질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6억 예를 들어 3,500을 썼어. 지금 시세가 6억 3천인데 500만 원 더 쓴 거죠 지금. 그러면 500만 원 잘못 썼으면 이분이 처음에 법원에 입찰할 때는 입찰 보증금 얼마를 내죠? 10% 내죠. 그런데 지금 6억 3천 시세고 6억이 감정가이니까 지금 6억에서 10%를 하게 되죠. 그럼 얼마예요? 6천만 냈어요. 그리고 낙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6억 3,500으로 낙찰했으면 이 6억 3,500에서 6천만 원을 뺀 나머지 잔금을 내는 거예요. 법원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시세보다 높게 샀다고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 뭘 포기하게 돼요? 이걸 포기하게 돼요. 지금 여기 500만 원밖에 안 썼죠? 이게 지금 아파트는 가격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상가라고 할게요. 상가. 가격 책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거를 6억 8천에 샀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시세가 적정 시세라고 한다고 하는 게 6억 3천이라고 한다면 지금 5천만 원 더 쓴 거죠. 그러면 5천을 더 썼는데 이분이 포기하면 이거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포기 안 하는 게 낫겠죠. 왜? 나중에 오를 거면 이거는 바로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6천을 없애지는데 어차피 이게 올라갈 거면 내가 여기서 손절매 안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법원 입찰하기 바로 전날까지는 기준선을 잡아야 돼요. 내가 얼마를 쓴다. 그런데 이미 이 기준선을 허무맹랑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30년 입찰하는데 15등 밑에는 다 분석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경매는 그들만의 리그예요. 제대로 분석한 사람들만의 리그지 15등 밑에는 다 나쁘게 얘기하면 들러리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최저가에서 조금 올려쓰는 분은 경험상으로 낙찰되면 완전 좋은 거고 경험상으로 한번 입찰표 한번 써보려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기준선을 반드시 잡고 이 기준선 위아래로 내가 가장 높이 쓸 금액, 가장 낮게 쓸 금액을 알아야 돼요. 요 금액을. 근데 요거는 분석도 필요하지만 사실 감도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일단 지금 2018년 1월 달에 104%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기준선에 대한 통계가 되죠. 그리고 그 어떤 물건이 권리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그럼 일단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보통 감정가에서 한번 유찰이 되게 되면 20% 다운되죠. 그렇죠? 그러면 5억짜리가 얼마예요? 4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4억에 간신히 올렸으면 말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이 기준, 이거를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왜냐면 우리가 나눠야 되니까, 마진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04%면 나는 여기서 많이 써봐야 98%다. 그럼 맥시멈으로 내가 102%를 쓰고 제일 적게는 한 96%까지 쓰겠다.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가게 되면 뭐에 흔들린다? 심리에 흔들려요. 이미 다양하게 지역별로 물건별로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권리적인 하자에 대해서 감이 생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물건을 접해 보면서 이제 촉을 좀 기르셔야 돼요. 물건별로 특징도 아셔야 되고 어디에 투자할 건지에 대한 지역, 요 얘기했죠. 정책, 세금, 심리까지 이렇게 이제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지시는 생각이 다 이래요. 왜 어렵다고 그랬죠? 경매. 권리 분석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고 명도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위험해 보이고 심지어 제가 받은다 이런 케이스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한 3개월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노하우 보고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하게 되면 경매 물건이 쉬워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심지어 반값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는 어려워요. 아파트는 어려워. 서울 아파트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얘기가 있고 경매를 우리는 지금 투자자로서 접근하지만 국가에서 경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에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재건축으로 오늘 아침에도 뭐 뉴스를 보고 나오긴 했는데 재건축에 대해서 그 향후에 기대되는 미래 가치가 있으면 매도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겠죠.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물건을 다시 걷어들이는데 경매는 그게 쉽나요? 권리적으로 자기가 돈 못 갚아서 지금 억지로 국가가 채권해서 위해서 나온 건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걷어들이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핫한 물건이 있으면 130%, 140% 쓰는 거. 왜? 시장에서 물건이 없어. 경매를 아는 분만 들어와. 그렇죠? 그런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강제로 매가게 되는 거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니까 경매 나왔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권리관계를 다 해소를 시켜야죠. 근데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얘기는 우리 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요거는 좀 이따가 참 어떻게 경매 투자로 해서 이제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가 있는지 제가 샘플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수익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샘플로. 자, 지금 2017년도에 시세가 1억 5천인데 그거보다 먼저 감정을 한 게 1억 4천에 감정이 됐어요. 이미 1,000만 원에 대해서 더 저렴하게 감정이 됐죠. 그런데 낙찰 딱 되니까 5명이 들어왔어. 1억 2천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경매가 아닌 사람은 요 차익을 못 받겠죠. 시세 차익을. 근데 이분은 이미 3천만 원을 세이브를 했죠.
매매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실투자자이고 실거주자는 아니야. 그러면 보유를 하겠죠? 그 시장에서 정해져 있는 임대가가 있을 거예요. 요 1억 5천 정도에 하는 소형 아파트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 다달이 나오더라. 요 구조가 좀 생겼어요. 그럼 월세 50만 원이 생기고 이분이 본인이 원래 목표했던 기간이 5년일 수도 있고 또는 타이밍을 보고 적정 시점에 올랐을 타이밍이 5년 뒤일 수도 있어요. 이때 1억 5천 정도의 시세였던 게 1억 9천이 올라갔어. 4천만 원이.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나오는 수익률이 우리는 월세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취득하고 매도할 때 나오는 수익률은 우리는 차익률이라고 해요. 차익률. 말 그대로 시세 차익률이 있겠죠. 지금은 경매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낙찰받아서 처분할 때까지 수익률과 차익률을 한번 우리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수익률부터. 1억 2천에 낙찰받고 임대를 2천만 원에 보증금이 들어왔어요. 대출을 안 끼고 그럼 자기 자본 얼마 들어갔어요? 1억 들어갔죠? 오케이. 자, 1억 들어갔고 그리고 그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월세 수입이 50만 원이면 1년에 몇 번 들어올까요? 12번 들어오죠? 얼마 들어와요? 600만 원 들어오죠? 100 하면 이게 바로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몇 프로 나와요, 그럼? 5%? 6%. 오케이. 자, 지금은 대출 레버리지를 뺐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일단 부동산 투자할 때 연 수익률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10%? 몇 프로였으면 좋겠어요? 10%? 선생님은요? 10%? 오케이. 가장 그 안정된 수익률 바람이에요. 50% 100%를 바랄수록 리스크가 커져요. 그렇죠? 예. 예. 일단 10%가 제일 안정적. 그 정도는 물건 많아요. 10% 정도는 물건 많아요. 근데 50% 하는 거에는 불확실성이 들어가요, 거기.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10%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요 물건이 지금 메리트가 없죠. 안 나오잖아, 수익률. 근데 여기는 대출 레버리지가 빠졌죠. 대출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본이 더 줄죠. 이자는 월세로 감당을 하고도 남음이 있겠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10%가 올라갔다면 그때는 이건 월세 수익 상품으로는 괜찮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익률만으로 물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차익을 갖고 판단을 해요. 아, 그동안에 월세 50만 원 그거 용돈밖에 더 되겠어. 나는 나중에 팔 때 몇 억 벌고 싶은데 있겠죠. 아파트, 뭐 재건축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똑같이 이 케이스에서도 시세 차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번에는 자, 똑같이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자기 돈 1억 들어갔죠. 자, 1억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가 이익이 생겼어요? 차익이 생겼어요. 1억 9천이 됐어요. 얼마가? 1억 2천이. 7천이 올라갔죠? 7천만 또 곱하기 100. 그러면 차익률 몇 프로예요, 이번엔? 70%. 일단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연을 1년으로 생각한 건 아니죠. 5년이잖아요. 그럼 1년으로 한 사람은 몇 프로 나와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셔. 브레인이셔. 14%. 지금 요거랑 선택의 몫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지금 여기 대출 레버리지 뺐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대출 레버리지로 해서 요거 빼주고 요거 조금 줄여주고 요것도 더 확 줄여주고 요거 조금 줄여주고 이 두 개가 다 올라가게 되죠. 대출 레버리지까지 쓰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사실 알고 있었던 건데 구조화되지 않았던 투자의 개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런 물건을 고르는 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에 방문을 하든 경매 물건을 잡든 전국에 지금 오픈되어 있는 부동산 물건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특정 물건에 들어가야 이게 나오겠다는 걸 우리는 고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권리 분석이 중요하고 명도가 중요한 건 다음이고 그건 다음이고 배우면 금방 되는 건데 이런 해안이 필요해요. 이런 해안들. 그런데 여기서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불확실성이 있어요? 지금 무슨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뭐 33평형 딱 들어가게 되면 이미 시세, 보증금, 월세 다 나와 있어.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올리면 월세 줄죠. 이미 그 전환율이 다 정해져 있어. 그렇죠? 이미 시장에서. 하지만 앞으로 3년 뒤, 5년 뒤 가격은 사실 아무도 몰라. 전문가 분들도
심지어 얘기들이 다르잖아요. 요건 리스크가 살짝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크를 많이 할수록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낙담할 수도 있고 또는 운 좋게 이거 보고 선택했는데 차익률이 훨씬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는 운도 따르고 촉도 따르지만 이거보다 먼저 기본적인 분석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계획을 보는 거고 지역 분석을 하는 거고 물건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지금 대출 레버리지 없이 6%의 차익률 14%면 나쁜 물건 아니에요. 왜? 지금 은행 금리 1.5%라면서 근데 이것 따로가 아니라 같이 해요. 같이. 그럼 1년 따지면 합치면 20%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지금 10배가 넘잖아요. 그럼 괜찮잖아. 지금 요 정도 봤을 때 안정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수위를 높이게 되면 이게 올라가게 될수록 위험이 커지니까 여기서 벌어도 여기서 잃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맞는 얘기가 네. 근데 전자 한 가지 감각은 이제 1억 2천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1억 2천이죠. 1억이면 내 돈 1억을 넣는데 지금 저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출 안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건 이제 1억은 안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가장 안정적인 네, 구조를 만들어야죠. 은행에 넣어놨으면 1.5% 네. 2%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빼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여부들을 고려를 물론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맞죠. 근데 그냥 심플하게 일단 보기 위해서 일단 뺐어요.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기에 어떤 세금의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될 거고 어떤 개보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거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수익률과 차익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정확한 이 퍼센테이지는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그 다음에 대출 금액에 따라서 달라져요. 계속 그 최적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물건을 보면서 이게 구조고 자, 이 부분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샘플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인 아파트 개념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2017년도 2월 달에 낙찰이 된 케이스인데 서울 아파트가 고가라고 하지만 지금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1억 5,200에 감정이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감정가보다 시세는 이미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1억 5,200에 법원에서 처음으로 딱 오픈이 되었는데 응찰을 안 하면 폐찰로 20%가 다운이 될 텐데 다운이 안 되고 신건에서 21명이 일단 들어왔어요. 이 물건에. 이 정도로 핫해요. 귀한 물건들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신건에서 108%라고 하는 건 아까 낙찰가율을 얘기를 했는데 시세에 대비한 퍼센테이지가 아니죠. 만약에 이게 시세에 대한 퍼센테이지라면 경매 받을 이유가 없지. 손해본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감정가 대비해서 1억 6,400, 즉 한 1억, 아니, 한 1,200 정도 지금 더 올라간 거예요. 감정가 대비했을 때는. 하지만 시세보다는 이게 저렴하니까 이분이 샀겠죠. 108%에. 그리고 2등도 1억 6,300 얼마냐. 근소한 차이로 쭉 제일 마지막 등수까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3분의 2 정도는 다 거의 그냥 별 분석 없고 아직 도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1억 6,400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럼 이 분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이 나름 소액 투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금액을 어떤 분석을 해서 이 물건에 들어갔을지에 대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볼게요. 일단 부동산은 입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일단 주거 물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난 주거 물건이고 나는 투자자고 누군가를 임대차를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임차를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이 지역에 대한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할 텐데 근데 그 입장에서 한번 쭉 보게 되면 우리 현장에 지금 안 가봤지만 임차인이 좀 좋아할 만한 물건일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별로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할 것 같아요? 교통, 그렇죠. 그렇죠. 교통 편리한 거 보고 우리 무슨권이라고 많이 얘기 많이 하죠. 역세권. 그다음에 공원이 있으니까 또 무슨권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습세권.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학군 좋은 데를 또 뭐라고 했어요? 학세권. 그러니까 그런 조어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주거 물건에서 기본적인 수익률을 보고 적어도 이 차익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보려면 그런 요건을 다 골라야 돼요. 그 임차 수요는 많이 있나요? 임차 수요. 있어요? 뭐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대학생들이 지금 많잖아요. 업무 타운도 중요하지만 여기 대학교가 몇 개가 있죠? 빨리 캐치되세요? 세 개 보여요? 네 개 보이죠? 예. 그렇죠? 많아요. 가깝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소형이니까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다세대에 원룸으로 얻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고시원에 들어가는 분들 기숙사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방에서 보내는데 괜찮은 소형 아파트 집에 그냥 편하게 좀 있어 하고 맞춰주신단 말이야. 그럼 아까 그 정도 금액이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자녀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입주를 시키면서 들어왔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딸이 살면서 살고 있어 봐봐 또 혹시 알아? 오를지? 이런 분들은 그냥 매수를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가격 올라가겠고 이런 기본적인 입지가 되니까 이 아파트가 나을 것 같다. 이건 이제 우리 느낌을 본 거예요. 지금 느낌을. 그렇죠. 그리고 경매 물건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권리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참고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임차인이 기존에 한 분 계셨고 내가 이 물건의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냈다 한들 이분은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내보내야 돼요. 그럼. 근데 이분을 내보내려면 곱게 나가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억울해서 버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권한이 없어요.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채권자, 채무자 관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나섰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편해야죠. 매수하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권리 분석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의사항을 줘요. 이 물건 뭐가 위험하니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라고 주지 이거 위험합니다.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위험합니다. 라는 주의만 줘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손품과 발품을 파는 대신에 우리가 그만큼 수익과 차익을 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 물건은 지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 분이 거주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우리가 아까 1억 6,4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보증금은 우리가 떠안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알아서 다 주셔. 그래 너도 돈 받을 게 있구나. 가져가야지. 오케이. 8,500만 원. 먼저 가져가. 나머지 있으면 다른 사람들 줄게. 이러면 낙찰 받은 사람은 아무런 위험이 없잖아요. 아까 권리분석이 끝나면 매물됐다고 그랬죠. 이제 이거는 우리한테는 일반 요 월계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에서 금매로 나온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렇죠? 근데 경매 시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물건이 있는지를 몰라.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은 시장만 보지. 그렇죠? 또 조금 더 나가게 돼서 경매 말고 공매도 있다 그랬죠. 경매에서도 없어. 근데 공매에 또 뜰 수가 있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그래서 두 가지를 알게 되면 매물 확보도 더 많이 하고 더 저렴하게 사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아까 그 물건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 물건 지금 아까 21명 입찰을 해서 108%로 낙찰을 받았어요. 108% 맞죠? 108%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보니까 2017년 2월 달에 지금 1억 6,400 정도 낙찰 받았는데 딱 8개월 되는 시점에서 이미 상한가가 2억에 다다르고 있어요. 지금. 요 추이가. 그렇죠. 아까 층수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층수 10층이었잖아요. 지금.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또 층이나 향이나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 요 안에 들어갈 텐데 상한가에서 이미 2억 가까이 되어 있고 전세는 뭐 어차피 거주 가치는 똑같게 됐고 요거는 일단 향후에 기대되는 차익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을 반영하는 거는 아파트든 다세대든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가치는 아니죠. 왜냐면 건물은 가격이 깎이니까 감가상각돼 된다고 그러니까 다 토지가잖아요. 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쭉 해가 바뀌면서 지금 여기서 2012년도에 제곱미터당 한 230, 그렇죠? 그리고 2017년도에 제곱미터당 280, 한 52만 원 정도 뛰었네요. 그렇죠? 그럼 평당 한 150 정도 이상은 올라갔죠. 그럼 지분이 뭐 5평이다 하면은 한 750 정도 되는 건가요? 됐죠. 근데 요거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인 거고 실제 시세는 이거보다 더 훨씬 올라가잖아요. 추세도 올라가고. 근데 그런 걸 보고 이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1억 6,400에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임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임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적정의 개보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중개 보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억 7천으로 조금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대출 레버리지를 8,500 쓰고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있죠. 그걸 8,500 쓰고 자기 자본을 8,500 투자를 했어요. 이 금액에서. 그리고 자기가 살 게 아니니까 나와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픽스된 보증금과 월세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면 보증금 1,0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자본 1,000만 원을 좀 뺐어요. 그리고 다달이 월세 60만 원이 들어오고. 그럼 지금 일단 대출을 안 했다 쳤을 때는 수익률이 4.5%가 나왔고 대출을 8,500을 들어가게 됐다 했을 때 5.6%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목표 수익률이 나는 10%입니다 하면 둘 다 그걸로만 보면 아니지. 이 두 가지가 다. 그렇죠? 두 가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이 수익률에 대한 상품이에요? 차익률에 대한 상품이에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작아요. 한 2.5에서 3.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그거는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수익률로 봤을 때도 나쁜 상품이 아니고 이제 문제는 그럼 과연 그 입지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익을 가져다 줄 건가 보는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2017년 2월 달에 1억 8천, 상한가 1억 8천, 1억 6천 낙찰받은 케이스는 1억 6천 400에 받은 거예요. 지금 10층짜리를. 최상급이 1억 8천인데 1억 6천 4백에 받았고 그 전에도 이미 몇 달 전에 1억 7천이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1억 9천 5백까지 돼 있고 그러면 2017년 2월에서 딱 1년 뒤는 2018년 2월이죠. 이때는 2억까지 갈 수 있겠죠. 이 추세라면. 그러면 이런 원래 시장에서 매수한 사람은 1억 8천에서 2억이 됐을 텐데 우리는 1억 6천 4백 보수 비용 포함해서 1억 7천에서 2억이 된 거예요. 그때의 차익률을 계산해 봐야겠죠. 볼게요. 또. 자, 1억 7천인데 이번에는 보증금 월세를 안 하고 최적의 차익률을 주기 위해서 그냥 올 전세를 준 거예요. 그렇죠? 1억 7천이면 전세가율 뭐 한 70% 따져도 이거보다 훨씬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1억 2천만 따져놓고 자기 자본 5천만 원 투자한 걸로 보고 지금 2018년 다음 달이면 2월 달이네요. 2억이 갔다 하게 되면 지금 1억 7천에서 전세 보증금 1억 2천을 빼니까 실투자금은 대출 빼고 5천만 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2억이 됐죠. 3천만 원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지금은 1년 본 거죠. 아까 처음에 얘 샘플은 5년 봤잖아요. 1년에 지금 얼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거 보고 21명이 신권에서 달려간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익률도 기존 아파트 수익률보다는 훨씬 높고 심지어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괜찮을 것 같아 하고 묻어두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권리 분석이 중요하고 명도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잡아서 빨리 캐치해서 빨리 분석하고. 왜냐면 신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찰이 안 된 거니까 신권이잖아요. 2교시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신권에서는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열람하려면 딱 일주일 전에 오픈이 돼요. 정보가. 일주일 전에. 그만큼 우리가 서둘러야 돼요. 유찰이 되면 이미 그 전에 각종 문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이 되었는데 신권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오픈이 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우리는 다 결정을 해야 돼요. 물론 아파트니까 대략적인 정보는 우리가 많이 보겠지만 권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법원에서 얘기해 주는 걸 들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투자를 뭐 좀 덜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작년까지는 다른 분들 부동산 재테크하는 것만 들어봤고 올해는 뭔가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좀 다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자금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투자 물건들이 달라져요. 많은 분들은 아파트 선호하세요. 그런데 첫 경험으로 소액 투자로 그것도 경매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경매 물건이 많이 줄었어요. 아시죠? 그만큼 낙찰가율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물건마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 용도 또 자금대별 지역별로 물건은 여전히 많아요. 같이 볼 거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귀찮아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계속 남들보다 느려져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 많다는 거. 그리고 그 여러분 혹시 그 수산시장 경매하는 거 보셨나요? 그 모자로 막 가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굉장히 빠르죠. 물건 하나 넘어가는 거 진짜 삽시간이죠. 그런데 자기가 욕심이 많이 생겨서 정말 싸게 사고 싶으면 안 돼. 낙찰이 안 돼.
빨리 캐치해서 내 욕심 줄여놓고 빨리 딱 들어가고 그걸로 한번 성공 수익 내고 또 다른 물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여기 어깨 막 이상으로 팔고 싶고 무릎 아래 사고 싶으면 계속 20등, 30등 돼요. 그러면. 그럼 수익이 뭐가 없어. 지식은 많이 쌓이겠죠. 초근 들 것 같아, 초근.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자. 일단 첫 번째 성공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요거 반드시 필요해요. 요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 경매 시장에서 정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가 나왔어. 상가가. 근데 상가는 조금 더 분석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상가가 한 7억 상가인데 이게 유찰돼서 떨어지고 해갖고 거의 뭐 5억 선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자기가 계산을 해볼 때는 이거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상가야. 야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6억에만 사도 많이 남을 것 같아. 야 근데 혹시 알아? 더 떨어질 줄 알아? 한번 기다려봐. 이럴 때 딱 타이밍에 막 4-5명이 들어와. 그리고 딱 올려 써버린단 말이야. 그럼 자기는 기회가 없어졌죠? 그런데 어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타이밍에 특히 이제 그 추석 연휴라든지 새해 이 타이밍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빠져요. 근데 그 찰나에 운 좋게 딱 낙찰 받는 분들은 정말 좋겠죠. 그리고 소액 투자로 들어가게 될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 그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자꾸 무피 투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피 투자. 근데 무피 투자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만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다세대를 8채를 받은 거야. 이제 한 1년 공부하시더니 8채를 받았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자기 돈이. 전혀 안 들어갔어. 빌라 8채가 있는데 서울은 아니었고.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계속 월세로 한 20만 원씩 채당 이자 빼고 들어와. 그러면 8채면은 160만 원인가요? 네. 그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 자기 돈 한 푼 안 냈는데. 그 소액 투자 치고 나쁘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8채였지만 한 채, 2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속도가 붙어요. 물건도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차익도 생기고 수익도 생겼어. 그 부분들을 그 차 바꾸고 또 여자친구분들 저기 롯데백화점 가서 뭐 LV 써진 거, 뭐 프라다 써진 거 기분 좋다 한턱 낼게. 그거보다는 첫 투자를 성공을 시켜놓고 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 통장 가지고는 다시 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다른 물건에. 안 그러면 소비되는 거예요. 소비. 다. 그렇죠? 근데 그러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꼭 재테크로 들어본 이런 차익과 수익은 다음번 투자. 우리 제가 뭐 책 광고인 건 아니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다들 읽어 보셨죠? 네. 그럼 자산이 있고 소비가 있잖아요. 차는 소비성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산은 계속 복리로 굴러가잖아요. 이런 걸 좀 만들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정말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중에서는 차 막 고급스러운 걸 또 안 원하세요. 어차피 이거 나갈 거.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렌트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요거 아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세금 정책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저랑 같이 저도. 그리고 저도 이 부동산 이 업계에서 있으면서 여러 번 생각이 드시지만 깜짝 놀랄 때가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21살, 22살 분들이 오셔. 심지어 대학생분들도 오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얌전히 범생처럼 직장만 다녔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5년, 10년 지나면 굉장히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회사 퇴사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전업 투자한다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부터 너무 욕심내서 큰 거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다 보면 이제 지금부터 5년 뒤, 10년 뒤, 뭐 상가주택, 건물주. 근데 그런 걸 좀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그런 생각 없이 투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조금 올해 2018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고 아마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거나 또 기존에 저한테 어떤 특강을 주셨던 분들은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드리고 2교시 때부터는 이제 조금 경매로 훅 들어와서 이제 리얼한 경매의 세계를 조금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